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릭 다이어는 연장 옵션을 포함해 바이에른으로 충격적인 6개월 임대 이적을 완료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연장 옵션은 12개월이 포함되어 있지만 올 여름 이후에 머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우파메카노의 부상과 김민재의 부재로 다이어는 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 레버쿠젠에게 3점 차로 패배한 경기의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빌트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다이어의 능력과 속도 부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시즌이 끝나면 투엘이 떠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투엘은 분데스리가에서 선두 바이엘 레버쿠젠에 8점 뒤진 데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도 1골 차로 패하면서 무관의 시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웨스트햄이 데이비드 모에스 후임으로 투엘 감독을 영입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선에 따르면 투엘은 웨스트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모에스는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며 지난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해머스를 유럽의 영광으로 이끌었지만 지난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투엘은 톱4 중 하나에서 일자리가 생길 경우에만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감독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투엘의 과거 스페인 경영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직하는 것이 다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특별한 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스페인 선수들과 함께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스페인 선수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페인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과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투엘 외에도 위르겐 클롭과 사비 알론소도 여름에 공석이 될 감독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알론소 감독은 로마노 기자의 소식에 의하면 현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리버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바이엘 레버쿠젠의 감독이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바이에른에서 전화가 왔다고요?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롭게 할 말이 없습니다.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지네딘 지단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직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유럽에서 엘리트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네딘 지단을 바이에른의 감독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올해 레버쿠젠이 뮌헨을 추월하면서 올바른 길로 되돌려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룬 모든 것을 고려하면 장기 감독으로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단은 2021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클럽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그를 다시 감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준의 팀입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독일 스포츠일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지네딘은 FC 바이에른을 과거가 화려하고 근무 조건이 좋은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클럽은 일하는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독일 기록 챔피언은 그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네딘이 코치로 복귀하는 날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례 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영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단은 독일인처럼 일하고 체계적이며 디테일에 극도로 집착하기 때문에 독일 기록 챔피언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뮌헨 경영진이 그를 영입하려면 그에게 스포츠 파워를 부여하고 그의 소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는 매우 야심차고 모든 것을 성공에 종속시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단에게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대표팀, 유벤투스, FC 바이에른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단이 자신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가에서만 일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는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뮌헨행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챔피언의 경기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FC 바이에른에서 일하는 것이 그에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야 하는 팬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보도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에른 감독 후보에게 물어봐야 할 필수 질문에 관해서입니다. 대답이 4-2-3-1이 아닌 경우 후보자에게 예리한 시선을 주되 스스로 설명하게 하십시오. 300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심지어 속삭임이라도 있다면 다음 후보자로 넘기십시오. 대답은 스트라이커, 기회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선수, 골을 넣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박스 안에 있어야 하는 선수 등의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대답이 뒤로 물러나는 것과 관련된 경우 한 번 이상 후보자에게 경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립니다. 이것은 트릭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이상적으로 2개 이상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지명된 두 사람은 이상적으로는 분데스리가 선수여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이 아닌 다른 선수들은 허용됩니다. 정답은 라움도이터입니다. 10번 플레이메이커, 언론의 리더 등 이에 가까운 어떤 대답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질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후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2주 후에 전화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속임수 질문입니다. 후보자가 이에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음 후보자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위험 신호용어에는 안전 및 지속적인 소유권 유지와 같은 단어 및 문구에 대한 강조가 포함됩니다. 이 질문은 헌신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치가 관심 있는 바이에른 2부 선수를 한 명 이상 알고 있다면 승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 누구? 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대답이 클럽이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라면 계속 진행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모든 드라마와 실패 이후에 훌륭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혔습니다. 미소와 웃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이 왜 면접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라움도이터가 토마스를 토마스라고 믿어라라고 말하는 멋진 표현이 된 방식을 좋아합니다. 라움도이터를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의된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며 토마스가 뮬러 작업을 수행한다는 신뢰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후보자의 통계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보다 후보자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신들은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코믹하게 제시되더라도 아주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디렉터 막스 에벨로 인해 바이에른 스쿼드 개편에 대한 보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으며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다음 시즌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울라이는 이번 시즌 노이어의 백업을 훌륭하게 해냈고 그는 계약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니엘 페레츠는 노이어와 울리이가 돌아오면 그는 임대를 가야 합니다. 골키퍼 톰 힐스만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즌에 예비 선수로 다시 플레이할 것입니다. 데리흐트는 이 클럽의 기반이 되는 선수여야 하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데리흐트는 여름에 이적을 요청할 것입니다. 큰 게임 실수에서는 아쉽지만 탄탄한 선수인 우파메카노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며 선발에서 그는 오랫동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재는 남을 것입니다. 2023년에 계약한 민재가 이적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스타급 선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센터백 로테이션에 포함될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 중인 다이어는 매우 견고한 영입이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요구하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견고한 네 번째 센터백을 보유하는 것은 좋은 사치이며 그는 해리 케인의 친구입니다. 케인이 남으면 다이어도 돌아올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와 연장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데이비스는 이번 여름에 다른 곳으로 이적할 예정이기도 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착지할 클럽하우스의 선두주자처럼 보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마즈라위를 유지해야 하지만 독일에서 이적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투엘에게 분노를 느낀 선수 중 한 명으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나사르는 팔아야 합니다. 사람을 분열시킬 일이지만 키미는 남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키미와 투엘의 관계는 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클럽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발 선수로서의 그의 지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적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결정이겠지만 사내는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으며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결국 사내는 잔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내는 다른 팀의 제안을 고려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브리는 정말로 빛날 수 있었던 시기에 그의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윙어 3명을 명단에 포함하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그나브리에 대한 모든 옵션을 탐색하고 그를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할 것입니다. 모두가 케인이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전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리로드, 리빌딩을 하는 팀이 될 예정이라면 홈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국 케인은 한 시즌 더 머물다가 재기를 위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모팅은 스스로 떠날 것입니다. 빌트에서도 스쿼드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체크 표시는 남겨야 할 선수, 물음표는 미래가 불확실한 선수, X는 보내야 할 선수로 분류했습니다. 데리우트의 미래는 투엘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남는다면 데리흐트는 떠날 수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중요한 경기의 실수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김민재는 코치와 상관없이 미래가 확실합니다. 에릭 다이어는 일정 횟수 이상 출전하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알폰소의 연봉 인상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마즈라위는 탄탄한 풀백이지만 부상에 취약합니다. 역할에 따라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사내는 여름에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클럽의 보드진들은 연간 2천만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초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